나는 그날 자는 척을 했어요. 떨리기도 무섭기도 했죠. 그는 조심스러운 손길로 내 뒤를 감쌌고 손이 조금씩 아래를 향했어요. 나도 몰래 새어나온 작은 신음을 들키지 않으려 온 신경을 집중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안녕하세요. 황혼 이그늘 집입니다. 오늘의 사연 자고 있는 사이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혼한 지 3년 52세 나는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살아보려 한다. 아이들은 모두 성인이 되어 각자의 삶을 살고 있고 더 이상 엄마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있을 이유도 없었다. 나는 결심했다. 일상을 여행처럼 살자고. 정착이 아닌 체류, 습관이 아닌 경험으로 매일을 살자고. 그 시작점으로 고른 곳은 경주였다.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 시간마다 표정이 바뀌는 하늘, 그리고 곳곳에 숨겨진 이야기들. 이곳이라면 나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내가 구한 곳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신축 빌라였다. 3층짜리 작지만 아늑하고 정갈한 공간.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던 건 1층에 있는 넓은 공용 거실. 세입자들을 위한 커피 머신과 소파, 통유리를 통해 보이는 바다 풍경. 한마디로 살면서 쉬는 공간 같았다. 빌라의 주인은 60대 부부였다. 남편은 다소 오지랖이 넓지만 정 많고 솔직한 사람, 아내는 품이 넓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나는 그녀를 어느 순간부터 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그녀는 나를 이젠 혼자도 잘 살겠네, 근사해라며 웃으며 응원해줬다. 함께 사는 사람들은 다양했다. 나와 비슷한 연령대의 조용한 중년 남자, 말수가 적지만 분위기 있는 젊은 여자, 그리고 활기 넘치는 20대 청년. 서로 다르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잘 맞았다. 누구 하나 튀지 않았고 각자의 조용한 선 안에서 서로를 존중했다. 나는 매일 아침 1층에서 마시는 커피와 바다 구경이 일상이 되었고 주인 아줌마가 준비해주는 아침 식사까지 덤으로 얻게 되었다. 말이 필요 없었다. 그저 이런 삶이 참 좋았다. 새롭게 꾸민 방에는 도어락이 설치되어 있었고 카드키도 받았다. 짐이라곤 캐리어 하나와 내 몸뚱이뿐. 하지만 어쩐지 그게 자유로웠다. 기약 없이 시작된 경주 새살이. 그건 곧 내 인생의 새 페이지였다. 그날 밤 나는 창가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았다. 파도 소리와 빌라 사람들의 낮은 웃음소리가 아직 귓가에 남아 있었다. 지금 이 평온함이 오래가길 진심으로 그렇게 바라고 있었다. 그땐 몰랐다. 내 삶의 균형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음을.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이 아주 조용하고 은밀하게 다가오고 있었음을. 아침 먹었어요? 얼른 와요. 따뜻할 때 먹어야지. 아침부터 1층에선 사모님의 정 넘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손수 준비한 미역국과 조기구이, 그리고 김치와 나물들. 마치 시골 친정에 온 듯한 아침 식사였다. 아, 이렇게까지 챙겨주셔도 되나 모르겠어요. 혼자 사는 사람들끼리 서로 챙겨야지. 여기 사는 동안은 우리가 가족이나 다름없어. 그 말에 묘한 울림이 있었다. 가족. 그 단어는 요즘 내겐 어쩐지 낯설고 약간은 서글펐다. 식탁엔 오늘도 어제와 같은 얼굴들이 앉아 있었다. 무표정하지만 깍듯한 말투의 203호 청년, 말없이 따뜻한 눈빛을 보내는 302호 중년 남자, 조용하고 단정한 분위기의 201호 여자, 그리고 주인집 부부. 모두들 나름의 공간에서 나름의 거리감을 유지하고 있었다. 같이 웃고 떠들다가도 불쑥 경계를 그어버리는 그 조용한 선. 나는 그게 편하면서도 어쩐지 조금 외로웠다. 식사를 마치고 커피를 내리는 동안 집주인 아저씨가 다가왔다.
혼자 산다고 너무 조심만 하지 말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괜찮은 사람들이야. 혹시 불편한 일 있으면 나한테 바로 말해요. 정말 따뜻한 말이었다. 하지만 왜일까? 그의 미소에서 알 수 없는 부담이 느껴졌다. 눈빛은 부드러운데 어쩐지 그 안에 내가 없는 듯한 시선. 그날 오후 중년 남자와 마주쳤다. 말이 많진 않지만 지나칠 때마다 슬며시 인사를 건네는 사람. 그날은 예외였다. 눈이 마주치자 그는 아주 잠깐 시선을 피했다. 왜 그러지?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그 짧은 눈빛이 반복되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면 그냥 착각인가? 밤이 되었다. 혼자만의 방, 바다가 보이는 창, 익숙한 파도 소리. 이제 이 평온함이 점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어쩐지 그날은 마음이 불편했다. 그리고 그 밤 나는 처음으로 이 집에 사는 사람들 중에 혹시 나를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 사람의 정은 분명 따뜻하다. 하지만 정은 때때로 경계 없이 파고든다. 그리고 나는 아직 그 거리를 어떻게 둬야 할지 잘 모르겠다. 그날 밤 평소처럼 일찍 씻고 침대에 누웠다. 창가 쪽으로 머리를 두고 커튼은 반쯤 걷은 채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그 풍경이 좋아서 요즘엔 늘 그렇게 잠들었다. 조용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 멀리서 들리는 파도 소리, 그리고 빌라 전체가 숨죽인 듯한 고요함. 잠은 쉽게 들지 않았다. 몸은 누워 있었지만 마음은 깨어 있었다. 그런데 삑, 낮은 도어락 소리. 카드키가 문을 여는 소리였다. 나는 그 순간 몸이 얼어붙는 걸 느꼈다. 설마, 누구지? 잘못 들어온 건가?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곧 아주 조용한 발소리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소리는 거의 없었지만 분명히 누군가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나는 눈을 감은 채 온몸의 감각을 집중했다. 움직이지 않았다. 무서웠다. 동시에 알 수 없는 혼란도 스며들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의 등 뒤로 조심스레 누웠다. 숨소리 하나 내지 않는 조심스러움. 등에 닿는 온기, 그가 있는 것을 확신하게 했다. 정말 사람이야. 남자야. 그의 팔이 아주 천천히 내 허리를 감쌌다. 나는 여전히 눈을 감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내가 자고 있다고 믿게 만들고 싶었다. 손길이 올라왔다. 조심스럽게, 어색하지 않게,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몸인 듯. 그리고 그 손은 내 허리에서 천천히 엉덩이로 스쳤다. 나는 숨을 죽였다. 놀라움, 두려움,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감각. 살면서 처음 겪는 낯선 상황. 내가 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지조차 이해되지 않았다. 그의 손이 점점 더 안쪽으로 파고들었고 나는 반사적으로 입을 손으로 막았다. 작은 신음이 터져 나올 뻔했지만 겨우 참아냈다. 마치 내가 감정을 잃은 인형이 된 것처럼. 그렇게 시간은 천천히 흘렀고 그는 다시 조용히 몸을 일으켜 도어락을 조작하고 방을 빠져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린 뒤에도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누워 있었다. 몸이 굳은 채, 눈도 뜨지 못한 채, 두려움과 혼란이 뒤섞인 감정 속에서 겨우 숨을 내쉬었다. 그게 진짜였을까? 그날 밤 나는 단 한숨도 깊이 잠들 수 없었다. 밤새 잠을 거의 자지 못했다. 몸은 피곤한데 눈은 멀쩡했다. 이불 속에서 얼마나 뒤척였는지도 모르겠다. 아침이 밝았다. 늘 그렇듯 1층에서 사모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오늘은 황태국이에요. 얼른 내려와요. 나는 그 순간 망설였다. 내려가야 할까? 어제 그 사람이 이 식탁에 앉아 있을지도 모르는데. 하지만
나는 결국 내려갔다. 어떤 식으로든 확인하고 싶었으니까. 과연 누굴까? 그가 날 알아보는 눈빛을 보일까? 1층 거실. 오늘도 따뜻한 국물 냄새와 웃음소리. 어제와 똑같은 사람들, 똑같은 분위기. 나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하나씩 얼굴을 마주쳤다. 302호 남자, 조용한 눈빛. 203호 청년, 무심한 듯 반가운 눈인사. 201호 여성, 여전히 말수는 적고 단정했다. 집주인 아저씨, 친근한 미소로 내 옆자리를 토닥이며 앉으라 한다. 아무도 달라지지 않았다. 어제의 그 순간이 없었던 것처럼 모두는 평온하고 나만이 혼란스러웠다. 숟가락을 든 손이 가늘게 떨렸다. 뜨거운 국물을 입에 대며 마음을 진정시켜 봤다. 그런데 문득 스치는 시선. 옆자리에 앉은 302호 남자가 아주 짧은 순간 내 손을 봤다. 떨리고 있는 손을. 그리고 곧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시선을 돌렸다. 그 짧은 교차. 나만 느낀 걸까? 아니면 그가? 내 안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어쩌면 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 동시에 모든 사람을 의심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충돌했다. 사모님의 다정한 물음에 나는 억지로 웃었다. 네, 나쁘지 않았어요. 거짓말. 입 밖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 밤 이후 내 일상은 더 이상 나쁘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아침 식사 자리는 끝났지만 내 마음속 의심은 시작도 되지 않은 상태였다. 방으로 돌아온 나는 문을 잠그고 도어락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내가 가진 카드키는 단 하나. 그런데 누군가가 아무렇지 않게 이 방에 들어왔다. 그 순간 머릿속에 스쳐간 단어. 보조키. 혹시 복사된 키가 있는 걸까? 이 빌라는 신축이고 세련된 보안 시스템을 갖췄다고 들었다. 그렇다면 보조키를 가진 사람은 한정돼 있을 것이다. 설마 마스터키? 집주인 부부가 가진 관리용 마스터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존재. 그리고 어쩌면 가장 손쉽게 내 방에 들어올 수 있는 위치. 하지만 집주인 아저씨는 늘 정 많고 친절한 사람이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배려가 느껴졌고 그가 그런 일을 했다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다. 하지만 혼자 산다고 너무 조심만 하지 말아요. 며칠 전 그가 했던 말이 불쑥 떠올랐다. 그때는 위로 같았지만 지금 생각하니 뭔가 이상했다. 내가 조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 그건 어쩌면? 아니야.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아무도 아직은 확신할 수 없어. 나는 곧바로 내 카드키를 확인했다. 정상 작동. 교체된 흔적도 없다. 그렇다면 내 방에 들어왔던 그 사람은 카드키 외의 수단을 쓴 걸까? 혹은 정말 그중 누군가가 내 키를 복제한 걸까?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의심은 번졌고 이젠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아침 식사 자리에서 마주친 그 세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302호 남자. 조용하고 매너 있는 듯하지만 시선을 피했던 그 순간이 떠올랐다. 203호 청년. 쾌활한 척하지만 어쩐지 말수가 적고 방 안에 잘 머무르지 않는다. 그리고 집주인 아저씨. 항상 친절한 미소. 그 속에 숨겨진 무언가는 없을까? 도대체 누가 내 방에 들어온 거지? 밤이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결심했다. 오늘 밤 누가 또 들어온다면 이번엔 반드시 불을 켜서 확인할 거야.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닌 관찰자가 되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나는 오늘 준비했다. 작은 탁상 조명을 침대 옆에 놔뒀고 불도 완전히 끄지 않았다. 살짝 어둑한 분위기만 유지한 채 모든 감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오늘 밤 누군가 또 들어온다면 그 순간 불을 켜서 그의 얼굴을 보겠다고 다짐했다. 카드키는 가방 안에 잘 보관해뒀다. 침대 위엔 녹음 기능이 켜진 스마트폰이 놓여 있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나는 다시 옆으로 누워 창밖을 바라봤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물론 잠들 수 있을 리 없었다. 파도 소리, 빌라의 간헐적인 물 내려가는 소리, 가끔 복도에서 나는 미세한 발자국 소리까지 하나하나 귀에 들어왔다. 시간은 지나고 있었다. 1시, 2시, 그리고 3시. 도어락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어떤 발소리도 없었다. 나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그날 밤은 정말 있었던 일이 맞을까? 불현듯 그런 생각이 스쳤다. 모든 게 내 착각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 혹은 그저 어쩌다 한 번의 이상한 일탈이었을 수도 있다는 슬픈 체념. 왜 오지 않았을까? 이상했다. 두려워해야 했던 상황인데 그가 오지 않았다는 사실에 어딘가 허전한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나는 이불 속에서 무릎을 끌어안았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답답함, 숨이 막힐 듯한 감정이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왔다. 그 순간 스스로에게 물었다. 기다렸던 거야? 정말?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눈을 질끈 감고 이불을 더 꼭 끌어안은 채 조용히 새벽을 넘겼다. 오늘 바베큐예요. 마당으로 내려와요. 사모님의 씩씩한 목소리에 나는 어쩔 수 없이 미소를 지었다. 잠을 설친 얼굴을 대충 가리고 티셔츠에 편한 바지를 걸친 채 마당으로 향했다. 바닷바람이 살짝 불어와 고기 냄새를 흩뜨리고 있었다. 302호 남자는 이미 숯을 피우고 있었고 203호 청년은 맥주캔을 쌓아놓고 있었다. 201호 여성은 집주인과 함께 상을 차리고 있었다. 다 똑같다. 그날도, 그 다음 날도, 오늘도. 사람들은 여전히 아무 일 없는 듯 웃고, 먹고, 인사한다. 나는 그런 장면이 낯설게 느껴졌다. 오히려 어색하게. 모든 것이 무대 같았다. 나만 다른 극에 있는 것처럼. 캔맥주 하나, 2개. 적당히 취기가 오르고 나니 마음도 느슨해졌다. 사람들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사이 그날의 감각이 다시 어딘가에서 조용히 되살아났다. 오늘따라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래요? 아마 덜 무서워서 그런가 봐요. 농담처럼 던진 말 속에 나조차도 무슨 의미를 담았는지 몰랐다. 파티가 끝나고 나는 계단을 천천히 올랐다. 복도에 남은 고기 냄새, 마당에 남겨진 텅 빈 맥주 캔들, 웃음의 잔재. 문을 열고 방에 들어왔다. 샤워를 마친 뒤 침대에 누워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다. 이젠 괜찮은 건가? 하지만 그런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그날 밤의 감촉이 불쑥 떠올랐다. 그 손길, 그 온기, 그리고 내 몸이 보였던 반응. 나는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그날이 두려웠던 건지 아니면 잊히는 게 더 무서운 건지. 창문방 파도 소리가 또다시 밀려왔다.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밤 같은 자세로 잠에 들었다. 창가를 바라보며 옆으로 눕고 눈을 감은 채 조용히 숨을 죽이는 것. 그게 습관이 되었다. 도어락이 다시 열릴지도 모른다는 생각. 혹은 정확히 말하면 열리기를 기다리는 마음. 무엇이 진심인지 나조차도 헷갈리기 시작했다. 그가 다시 오면 나는 이번엔 움직일 수 있을까? 아니면 또다시 눈을 감은 채 그대로 있을까? 그도 알까? 내가 깨어 있었다는 걸. 그날 이후로 나는 점점 이상해졌다. 낮엔 사람들과 웃고 평범하게 지내다가도 밤이 되면 온 신경이 문 쪽으로 향했다. 누구든 어떤 이유로든 그 문이 다시 열리기를, 아니 열리지 않기를.
오늘도 같은 자리, 같은 자세. 커튼은 반쯤 걷혀 있고 탁상 조명은 꺼져 있었다. 내 몸은 이불 속에 반쯤 들어가 있었고 머리는 베개에, 눈은 감은 채 귀만 열려 있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 보니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기다리는 건 그 사람일까? 아니면 그 감정일까? 그날 밤 느꼈던 당황, 두려움, 혼란, 그리고 말하지 못했던 이상한 감각. 무서웠지만 지워지지 않았다. 지우고 싶지도 않았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왜 그 밤 이후로 이렇게 달라졌는지. 차마 나 자신조차 솔직해질 수 없었다.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도어락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오늘도 그는 오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실망하고 있다는 걸 느낀 순간 나는 진짜 무서워졌다. 새벽 일시를 알리는 벽시계 소리. 그 순간 B-2 낮게 울리는 도어락 열림음. 심장이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다. 숨을 깊게 들이쉰 뒤 나는 몸을 돌리지 않고 창가 쪽을 향한 채 그대로 누워 있었다. 눈은 감지 않았다. 이번엔 자는 척을 하면서도 그를 본다. 그의 움직임, 손길, 숨결 모두 기억할 작정이었다. 문은 아주 조용히 열렸다. 낯익은 기척. 그는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왔다. 숨소리 하나 없이 발자국조차 남기지 않으려는 듯 그가 침대에 다가오는 걸 느꼈다. 그 순간 나는 눈을 아주 가늘게 떴다. 그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빛이 없는 뒤쪽 실루엣만이 그림자처럼 드리웠다. 그가 조심스럽게 이불을 들어 올리고 내 뒤로 누웠다. 그 움직임은 분명했다. 망설이지도 않았고 익숙했다. 팔이 천천히 내 허리를 감싸 안았다. 그날 밤과는 다른 더 느릿하고 깊은 접촉. 등을 타고 내려오는 손길에 나는 온몸의 감각이 곤두서는 걸 느꼈다. 그의 손이 내 옆구리를 지나 허벅지 아래를 스쳤다. 그리고 멈칫. 숨을 참았지만 몸의 열기만큼은 숨길 수 없었다. 그가 내 반응을 느끼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나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눈은 완전히 떠 있었고 머릿속에선 온갖 생각이 겹쳐지고 있었다. 지금 돌아서면 그의 얼굴을 볼 수 있다. 지금 돌아서면 돌이킬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그의 손이 내 손을 찾아와 조심스럽게 감싸쥐었다. 그 따뜻한 온기 속에서 나는 결국 숨을 내쉬었다. 입술이 벌어지며 작은, 아주 작은 숨소리가 흘러나왔다. 그 순간 그가 나를 더 깊게 끌어안았다. 그의 팔이 내 허리를 감싸고 있었다. 나는 숨을 내쉬었고 그 짧은 숨소리에 그의 몸이 살짝 떨리는 게 느껴졌다. 더는 자는 척하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정말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가 놀라지도 멈추지도 않았다. 어둠 속에서 마주한 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도 말하지 않았다. 입술만 살짝 벌린 채 그의 눈을 바라보다가 자연스럽게 시선이 입술로 향했다. 그 순간 우리 입술이 맞닿았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그저 닿기만 했지만 이내 숨이 섞이고 입술이 달아올랐다. 나는 그의 목을 감싸 안았고 그는 나를 더 깊게 끌어당겼다. 그의 손길이 등 아래로 내려왔고 나는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다. 오히려 내 몸이, 내 감정이 그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불 속은 조용했지만 심장은 요란하게 뛰고 있었다. 그의 입술이 목을 지나 어깨를 훑을 때 나는 처음으로 스스로 소리를 냈다. 억눌려 있던 감정, 외로움, 공허, 욕망. 모든 것이 그 한밤에 터져버렸다. 나는 그에게 몸을 맡겼다. 그에게서 느껴지는 체온, 침대 위에 얽힌 두 사람의 숨결. 지금 이 순간만큼은 어떤 죄책감도 없었다. 그는 나를 조심스럽게
그러나 절실하게 안았다. 나는 그를 밀치지 않았다. 오히려 끌어안았다. 한참 후 숨을 골라 다시 누운 자리. 그는 조용히 내 손을 잡고 있었다. 말없이 그저 함께 숨쉬며 나는 눈을 감았다. 이번엔 진짜 잠이 들었다. 오늘도 미역국이에요. 속 좀 풀어요. 사모님의 다정한 목소리는 변함없었다. 그날 이후 처음 맞는 아침. 나는 무표정한 얼굴로 내려갔고 그는 집주인 남자 아무렇지 않게 내 앞에 앉아 있었다. 눈을 마주쳤다.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고 어젯밤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해 단 한 조각의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저 평소처럼 미소 짓고 사모님 옆에서 반찬을 챙기고 누구에게나 친절한 사람처럼. 나는 그게 더 무서웠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내 몸을 안았고 내 눈을 바라봤고 입을 맞췄던 사람인데 그의 얼굴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나는 숟가락을 몇 번 들다 말고 도저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어. 먼저 올라갈게요. 하고는 자리를 피했다. 방 안으로 돌아온 나는 침대에 걸터앉아 멍하니 바다를 바라봤다. 햇빛은 오늘도 아름다웠고 파도는 어제처럼 출렁였다. 하지만 나는 어제의 내가 아니었다. 그에게 마음을 준 건 그날 밤뿐만이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그의 따뜻한 말투, 정 많은 눈빛, 그리고 언제나 내게 괜찮다고 말해주던 그 사람. 그게 다였는 줄 알았는데 그건 시작이었고 결국 나는 모든 걸 그에게 내주고 말았다. 몸도 마음도. 그런데 그는 너무도 담담했고 그 어떤 말도 질문도 약속도 하지 않았다. 나는 하루 종일 사모님 생각에 마음이 불편했다. 언니라 부르며 정을 쌓았던 그 사람. 그녀가 매일 내게 끓여주던 따뜻한 국물, 허리춤에 걸친 앞치마, 바다를 닮은 눈매. 그 사람에게 미안했다. 하지만 모든 건 이미 지나버렸고 나는 더 이상 어제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느꼈다. 아침 햇살이 창을 타고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익숙했던 파도 소리가 여전히 귓가를 스쳤지만 오늘은 조금 다르게 들렸다. 나는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 그동안 입던 파자마를 개어 캐리어에 넣었다. 옷가지 몇 벌, 책 한 권, 그리고 내 마음 한 조각. 그렇게 조용히 짐을 쌌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사모님에게도, 302호 남자에게도, 그리고 그 사람에게도. 그는 오늘도 거실에서 신문을 펼쳐들고 있었고 내게 시선을 주지도 말을 걸지도 않았다. 혹시라도 눈을 마주치면 내가 무너질까봐. 나는 그냥 고개를 숙인 채 현관문을 향해 걸었다. 계단을 내려가며 문득 이곳에 처음 도착했던 날이 떠올랐다. 기약 없는 새살이 마치 여행 갔던 일상, 사람들의 따뜻함, 그리고 그 밤 이후 무너졌던 내 균형. 현관문 앞에서 나는 한 번 더 뒤를 돌아봤다. 햇살 가득한 1층 거실,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공간. 모든 게 평온했고 나 혼자만이 뒤집혀 있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속삭였다. 고마웠어요. 그리고 이젠 그만할게요. 문을 열고 나왔을 때 바닷바람이 뺨을 스쳤다. 햇살은 눈부셨고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날 밤 나는 작은 모텔방 침대에 누워 지금까지의 일들을 천천히 되짚었다. 그 사람은 내게 아무런 약속도 하지 않았고 나는 그를 완전히 알지도 못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날 밤 나는 누군가의 온기를 아주 오랜만에 느꼈다는 것. 그리고 그 온기가 나를 바꾸었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께 묻습니다. 그가 그녀의 방에 들어왔을 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말도 하지 않았고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묵했고
그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을까요? 외로움이었을까요? 혹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이었을까요? 여러분이었다면 그 다음 날 무엇을 선택하셨겠습니까?